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톡톡 짚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톡톡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은퇴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구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5, 60대가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 등 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득 공백기였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50세 전후로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30년 이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중장년층의 국가기술 자격 응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 자격 응시자는 2015년 약 15만 명에서 2024년 약 42만 명으로 9년 만에 3배 가까이 이상 급증했습니다.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자격증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종류의 자격증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을까요?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기능사 등이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자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은 2020년 59.6%에서 2025년 72.4%로 상승했습니다. 전기 분야 자격증의 경우 50대와 60대 합격자가 연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자격증으로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월 평균 약 260만 원, 전기기사는 약 2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확산이었습니다. 사무직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가 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출신 퇴직자들도 기술 분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자격증 취득 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AI의 등장 등으로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서 이 같은 변화 역시 일시적인 열풍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실질 정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구조 속에서 자격증 취득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2차 노동시장 진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인 대응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년제도와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동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정책에 따라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50대, 60대의 자격증 열풍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톡톡은 전라도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전 국민에게 연 8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지방에서 이런 정책이 먼저 나올까요? 네, 무주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줄면 학교, 병원, 상권이 함께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번 정책은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지하고 주민 일탈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그 이유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기한을 90일로 둔 것은 소비를 빠르게 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게 무주군만의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농민 기본소득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해왔고 정부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통점은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요소는 없는 상황일까요? 네,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군 단위 예산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연 80만 원이 정착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인지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 이야기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정책과는 맥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된다면 인간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고 기계가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샘 얼트만 역시 AI가 생산성을 크게 올리면 인간이 반드시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즉, 기본소득은 단지 위기 대응책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AI가 도래하는 이 특이점의 시대,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결국 지방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노동구조 변화의 문제로 이 같은 차원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실 정책은 재정과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주군 사례는 지방이 선택한 실험이고 세계적으로는 노동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논의 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방의 실험, 그리고 글로벌 논의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 두쫑쿠 열풍에 대해서도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쫑쿠는 가고 이제는 봄동 비빔밥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제철 채소인 봄동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까지 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 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알고리즘이 소비를 만들고 또 그 플랫폼 시장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흐름 속에서 농산물도 이제는 플랫폼 경쟁 속에 영향을 직접 받는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먼저 이전 유행이었던 두바이 쫀득쿠키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3초 안에 시선을 붙잡는 장면이 반복 노출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고 인기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맛보다는 보여지는 장면이 소비를 부추긴 것 같은데요. 네, 쇼폰 플랫폼에서는 시각적 자극이 강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두쫑쿠는 단면이 갈라지는 순간 자체가 콘텐츠였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들어 인증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봄동 비빔밥은 그 유행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철 채소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대신에 건강함과 가성비가 키워드였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봄동을 가득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비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꽃처럼 펼쳐진 모양과 초록빛 색감이 화면에 잘 담기고 간단한 건강식이라는 메시지가 결합이 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08년 방영된 1박 2일에서는 강호동 씨가 봄동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최근 쇼폰 플랫폼을 통해 재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과거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현재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봄동이 최근 밈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확산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줬습니다. 봄동은 현재 전통시장 기준의 한 단에 2,000원에서 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외식 물가와 디저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몇천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쫑쿠처럼 부담스러운 가격과 구매하기 힘든 디저트와 달리 봄동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트렌드 소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여주기 소비에서 가성비 체험 소비로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식품 소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흐름이 지역 농가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철 농산물이 콘텐츠를 만나면 단순 판매를 넘어 브랜드 자산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가, 그리고 레시피 콘텐츠 제작,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연계, 지역 스토리텔링을 병행한다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장기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함께 파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유행이 빠른 만큼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소비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수요 급증에 맞춰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면 가격 변동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유통관리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봄동 열풍은 단순한 먹거리 유행을 넘어 플랫폼 경제가 우리의 장바구니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두쫑쿠는 지나가고 제철 채소가 트렌드로 올라서는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 소비를 만드는 구조까지 흥미롭게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숨겨진 배경을 편지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